안녕하세요, 마이텔링 큐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이원 프레젠테이션 예선전 기획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먼저 저희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고른 주제는 청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도는 이렇습니다. 무너진 청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이게 의도인데요. 참 말이 어렵죠. 아무튼 무너진 청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뭐냐, 이게 바로 의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키메시지는 작은 관심이 청렴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 저희 키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획을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를 보도록 하죠. 저희가 청렴의 인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인트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조금 지쳐 보이는 심사위원분들을 위해서 약간 웃음을 주며 시작하면 어떨까 라면서 얘기를 했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키메시지 작은 관심이 청렴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심에 조금 재미를 따와서 관심법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조금 읽어보면서 웃음을 좀 줄 수 있는 재치 있는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관심법으로 청렴하길 바라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시작해 나갔죠. 그러면서 그런데 청렴해야 되는 사람이 비단 공직자와 정치인 뿐인가, 우리 사회를 한번 봐보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공직자 정치인에서 점점 더 청렴의 인식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공직자가 아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청렴하지 못한 예시예요. 과잉진료, 법을 어기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촌지받는 교사까지. 자, 이렇게 사회 속에서도 청렴하지 못한 예시는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회 속에서 더 깊숙이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일상 속의 모습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컨닝을 하기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기도 하고 계산 실수로 더 받은 돈을 그냥 주머니에 슬쩍 챙기기도 하죠. 이렇게 공직자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상까지 이렇게 청렴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저희는 좀 더 넓혀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바디원에서 우리가 청렴하지 못한 이유, 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주제, 전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한 전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기도 한다 라는 것이 저희의 전제였는데요. 사실 이 전제만 보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제에 힘을 넣을 수 있는 명언을 인용했어요. 저희가 사용했던 명언은 전제 내용과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사람이 욕심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수필가였던 피천드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명언을 이렇게 인용한 이유는 이렇게 명언이 나올 정도로 저희의 전제가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조금 힘을 실어주는 장치로서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전제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명언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렴하지 못한 이유는 타인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청렴하지 못한 이유는 타인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버릴 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무관심하니까 우리들이 좀 부정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청렴하지 못한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진 사례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디2의 연결 요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디1에서 중요 내용은 우리의 전제와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단단한 내용을 만들기 위한 요소였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요소인 바디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2는 청렴의 시작, 관심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관심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무한도전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무한도전 촬영 중 한 1, 2초 정도 일반 통행을 역주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1, 2초의 차이였지만 시청자들이 정말 많은 질타를 해서 무한도전이 사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 연예인, 공직자는 더 철저하게 감시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사례를 통해 더 얘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면 안 된다, 더 철저하게 감시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죠. 자, 이렇게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예인 공직자가 아니라 평소에 좀 무관심했던 일상생활에서의 관심을 바꾸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묵인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은 뉴질랜드 사례를 저희가 핵심 사례로 가져봤습니다. 헬렌 클라크 전 총리 업무 수행 중 과속 벌금형 선고. 자, 이 사례는 무슨 사례였냐면요, 뉴질랜드의 한 시민이 길을 걸어가다가 과속하고 있는 차량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신고했던 차량이 바로 헬렌 클라크 전 총리의 차량이었던 것이죠.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업무 수행 중에 다음 업무를 위해서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경찰이 고위직의 업무 수행을 이유로 과속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시민이 사소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벌어진 큰 사건을 보고 박은 관심, 그것을 넘어서 이제 고발을 시작했을 때 청렴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례를 정리하고 캠페인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청렴 캠페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캠페인 네이밍은 바로 청렴하지 못한 당신 고발합니다 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고발 릴레이 형식의 페이스북 캠페인이었습니다. 캠페인 형식은 이랬어요. 평소 친하지만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타임라인에 가서 청렴하지 못했던 너의 모습을 고발해 라고 하면서 청렴하지 못한 모습을 고발하고, 자, 그러면 그 고발을 당한 사람은 사과를 하고 24시간 내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말한 뒤에 진행 방향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작은 관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작은 관심, 사소한 고발이 청렴의 첫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관심, 그 사소한 고발이 청렴의 첫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사로운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자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자, 여러분, 기획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의도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너진 청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관심했던 주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작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자는 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은 바로 고발 릴레이 캠페인으로 사소한 고발을 시작하자였죠. 자, 이렇게 저희는 의도했던 바대로 최대한 맞춰서 기획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이언 프레젠테이션 예선전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은 길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획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하이언 프레젠테이션 썰 다음에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발표보다 더 중요한 Q&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선전 발표가 끝나고 어떤 질문을 받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Q&A는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획이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마이텔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